첫 번째 단원 다항식 연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원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 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항이란 문자나 혹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만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x 이런 것도 하나의 항인데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뭐 마이너스 x라든가 뭐 xy 제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단항식, 항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항의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은 이러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고, 다항식,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과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항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으면 이러한 식의 단위를 이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러한 식과 이러한 식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앞에서 이제 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x분의 1의 식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사실 1 나누기 x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 곱의 형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숫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인데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을 포함한 식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트 x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엄연히 이제 곱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들이 이러한 항들이 이제 포함된 식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을 이제 분석하는 어떤 단어들, 개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항이 4개 있죠. 그래서 항을 이런 식으로 4개로 분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 여기서 차수라고 하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x 세제곱 같은 경우는 x가 3번 곱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지수, 즉 이 항의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의 차수는 이 문자의 곱해진 횟수, 그러니까 문자 위에 써 있는 저 지수가 차수가 되겠죠. 따라서 각 항의 차수를 써보면은 여기는 3차 항이 될 거고 여기는 2차 항이 될 거고 여기는 1차 항이 될 거고 문자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편의상 항의 차수를 이제 0차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이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이제 1이 생략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개수가 없겠죠. 상수항은 개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 앞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수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각각의 항들이 이런 식으로 항이 4개가 있죠. 각각의 항들이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된 식의 구조를 이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x 제곱 이 전체를 항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부호까지 전체로 항의 개수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항식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조건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느냐 혹은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느냐 혹은 x, y 둘 다 문자로 인식해서 x,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항을 얘기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라고 했을 때는 x에만 포커스를 가지면 x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항들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항들이고, 따라서 항을 분류한다면은 지금 자 5 문자의 순서를 살짝 바꿔줍니다. 5y제곱 곱하기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5y제곱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문자와 수의 덩어리를 얘를 개수로 인식하겠다는 뜻입니다. 3차 항의 개수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y-1 이런 항들은 이제 전체로 x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상수항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항의 차수는 당연히 높은 차수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차 항이죠. x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는 x 입장에서 보는 상수항이고요. 따라서 이 식의 차수는 3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다항식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y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y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수를 보게 되면 y에 대한 2차, 1차 여기는 상수항이겠죠. 항을 분류한다면 5x 세제곱 y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5x 세제곱을 y제곱에 대한 개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3y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때 이제 가로는 사실 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로를 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항을 3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항의 차수를 보면 y에 대한 지수를 보게 되면 2차, 여기는 1차, 여기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y를 둘 다 문자로 인식하게 되면 여기서는 5x 세제곱 y제곱 그리고 3y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항을 3개로 구분했을 때 문자에 곱해진 횟수를 보게 되면 지금 x가 3번 곱해져 있고 y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문자는 5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5차입니다. 그리고 얘는 1차이고 여기는 상수항이겠죠. 가장 높은 차수니까 이 식은 x, y에 대한 5차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는 항의 사이즈가 이제 조금 커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잡한 식을 정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차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러한 다항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과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위에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라고 한다면 x를 문자로 인식을 해서 가장 높은 차수 확인해주면 여기 3차 항이 있죠. 그래서 먼저 항 단위로 구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2차 항이 있죠. 그래서 2y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 항이 있죠. 마이너스 3x 그리고 나머지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들을 이렇게 썼을 때
내림차순이라고 한다고 하면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낮아지는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내려가는 순으로 식을 정리해서 쓰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고요. X 차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데 이때 마이너스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마이너스 3x 바로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수항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음 처리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가로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오름차순 정리. 그렇다면 이제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로 식을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인식을 한다면 y의 차수를 봐야겠죠. y의 차수가 여기 있죠. 이 y제곱 x제곱인데 이때 y를 문자로 인식한다면 x제곱까지 개수로 인식을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써줍니다. 그 다음에 y 하나 있죠. 더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들을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y에 대한 차수를 보게 되면 여기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오름차순이면은 차수가 이제 올라가는 순서로 써야 되니까 가장 낮은 차수인 이거를 묶음 처리해서 이렇게 한 번에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y 1차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게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연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라서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거,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좀 높아지고 항의 개수가 많아져서 복잡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추천하는 거는 이제 세로셈 연산을 추천합니다. 세로셈 연산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 이 다항식의 덩어리를 이렇게 더하고자 할 때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여기도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5x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동류항 찾아서 4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걸 이렇게 하는 거를 가로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옆으로 쭉 가로로 쓴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을 x 세제곱 2x 제곱 마치 자릿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x 1차항이 없으면 여기를 잠깐 비워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살짝 떨어뜨려서 저렇게 쓰고요. b 같은 경우도 3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는 상수항이 비어있죠. 그럼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류항끼리의 덧셈 연산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들을 밑에다가 이제 바로 써주게 되면 4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자, 이 식의 결과는 이거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a 빼기 b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만 이렇게 뺄셈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식은 얘다. 세로셈 연산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세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세 개의 다항식이 준비되어 있고
이 세 개의 다항식을 또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유도했을 때 그 x 자리에 2를 대입한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의 볼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가로셈으로 이렇게 쭉 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제 너무 식이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에 세로셈으로 처리할 거고, 세로셈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를 풀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류항 연산을 해줘야겠죠. 결국은 이러한 다항식의 연산을 하라는 뜻인데, 자, 이거를 마이너스 a라고 해서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a를 구해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b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b라고 하는 다항식, 이 다항식에 6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다항식에는 2차항이 없기 때문에 2차항 자리를 잠깐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6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다항식도 마이너스 c를 그냥 곧바로 쓰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실수가 훨씬 적죠. 이 상태에서 이 세 덩어리를 그냥 곧바로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는 게 이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여기 있는 항들에 대한 플러스 연산을 이 밑에다가 바로 써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항에 대한 연산 결과를 이렇게 얻었고요. 이렇게 얻어낸 식을 fx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여기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의 자리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서 써주게 되면 여기는 7 곱하기 8, 그 다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이 연산의 결과가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다항식의 연산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연산의 결과가 나오려면 각각의 다항식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같은 것들은 이제 풀어봤을 텐데, 자, 이 식을 이제 뭐 기억이라고 하고, 이 식을 이제 니은이라고 했을 때, a-2b에 어떤 적당한 숫자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했을 때 a만 남아 있게끔 혹은 이제 b만 남아 있게끔, 그래서 이제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a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b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숫자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1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2를 곱해서 2배를 한 다음에 두 식을 그냥 그대로 더해 주게 되면 여기는 5a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소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의
곱하기 1을 한 것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의 곱하기 2를 해서 두 다항식을 더해주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겠죠. 이제 그 결과는 a의 5배를 한 것과 같다 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a라고 하는 다항식은 이 결과를 5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 이 식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곱셈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은 지수법칙이고요. 문자가 이제 곱해지는 횟수에 따라서 지수들의 연산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의 곱의 이러한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이그젬플 한번 보게 되면 3x라고 하는 단항식이 여기 뒤에 있는 다항식에 이런 식으로 곱해지게 되면 각각의 항들이 이제 분배된다고 하죠.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5x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먼저 이런 식으로 분배가 한 번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두 번째로 있는 이 항도 분배가 이런 식으로 돼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항의 순서를 좀 맞춰서 쓰면 편합니다. 이게 4x 제곱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맞춰서 이렇게 자릿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의 차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연산하기가 편해지거든요. 4가 아니라 3이죠. 실수할 확률도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것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과정을 잘 거쳐왔으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들을 외우죠. 이제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인데,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뭔가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들을 이제 암기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외워야 하는 것들이고요. 이 외워야 하는 이유는 이제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지수법칙과 이제 분배법칙으로 그것을 시험장에서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암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새로 추가되는 곱셈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라고 해갖고 여기 8번에서 끊어놓기는 했는데 여기 9번하고 10번도 전부 다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제하는 거죠. 이제 외워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식들이 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제 책에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 결국은 지수법칙과 분배법칙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다 계산하면 유도되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이 식에 사용되는 기본 구조를 한번 써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 구조를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X로 나왔으니까 AB로 썼는데 여기는 AB가 나와 있으니까 XY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X로 나와 있으니까 AB로 쓸게요. 여기는 XYZ로. 기본되는 어떤 틀을 이런 식으로 먼저 작성을 해놨는데 이 기준 틀을 보고 얘를 이제 X, 얘를 이제 2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X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3하고 2가 곱해지니까 6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4가 되겠죠. B제곱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여기는 x를 2a라고 인식을 하고 y를 3b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x 세제곱 그러니까 2a를 세제곱하면 8a 세제곱. 얘는 좀 복잡하니까 바로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갈게요. 2a의 제곱 여기는 3b 이런 식으로 3b의 세제곱이니까 27b 세제곱. 가운데 있는 항들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뒤에 3도 있으니까 36이겠죠. a제곱 b. 그 다음에 여기는 9, 2, 18. 여기 제곱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5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A를 X, 여기 있는 B를 2로 인식을 해서 시계 형태가 얘는 이제 간단합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보게 되면 각각의 항들의 제곱이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4a 제곱, b의 제곱, 4c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러한 항들이 이렇게 두 개씩 곱해진 항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편하게 2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로 처리해서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 이제 이런 식으로 2ab 그 다음에 2bc 그 다음에 4ca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지금 이렇게 둘이 이렇게 곱한 거죠. 이러한 항들이 두 개씩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있었고 변형 공식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이 이제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이었을 건데 당연히 또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형 공식들까지 이제 다 외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암기의 대상이다. 외우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굉장히 5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식인데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이 4번하고 5번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지금 이것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 더 외우고 이그샘플로 넘어가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죠.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는 항이 소거가 되면서 역수의 형태는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로 2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은 여기 있는 2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빼기 2. 그래서 9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제곱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식을 먼저 한번 써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형태인데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이건 반대부호가 들어옵니다. 가운데 3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이 x자리가 이거고 y자리가 그거의 역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게 되면 보시다시피 3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이 위치에서 얘도 또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없죠. 항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만 해주면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27 마이너스 18 9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각각의 항의 제곱에서 두 개의 항들이 곱해진 합의 형태가 2배가 된다. 이때 이것은 구하는 값이고요. 구해야 하는 값.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 있죠.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1.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b제곱, c제곱은 2의 제곱에서 2 곱하기 1을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이런 식으로 길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길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전개를 했더니 x제곱의 개수가 11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미정계수 a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자고 이거를 다 전개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앞서서 먼저 분배 법칙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러한 식을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이런 분배의 연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이 1번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2번, 3번, 4번에 한번 주목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항 중에서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항 중에서 C가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번이라고 하는 항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 앞에서는 A가 나왔는데 뒤에서는 이번에는 D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여기 앞에서는 B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C가 한번 나오고 뒤에서 D가 한번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항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인수 중에서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의 항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항과 이 항이 혹은 이 항과 이 항이 곱해져서 이러한 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관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인수가 3개가 있죠.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x 1차 항, 그 다음 여기가 4a 마이너스 3. 항의 간격을 좀 떨어뜨리고 쓰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1차 항, 그 다음 여기 전체가 상수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3x 마이너스 2a. 자, 그러면 이 인수에서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나오는 거고, 이 인수에서 또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나오고, 이 인수에서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나와서 얘와 얘의 곱의 형태로 어떤 항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항이 x제곱에 대한 2차 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에 뭔가가 이렇게 있는 이런 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x가 2개는 나와줘야 되겠죠. 2개가 나와주고 뭐 여기에서 상수항 하나가 이렇게 나와줬을 때 2차 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x에 대한 2차 항을 만든다고 해서 꼭 이렇게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x 항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고,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렇게 나와도 2차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그걸 써보면 x 곱하기 여기 x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도 x, 그런데 가운데가 상수항인 얘가 나오고 여기서 3x,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인 얘가 나오고 가운데와 세 번째는 x 1차 항이 나오게 된다면,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a의 x 제곱이고 3까지 곱해서 그냥 바로 쓰면은 12a 마이너스 9 x 제곱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앞에 주어진 이 개수의 총합이 x 제곱의 이제 최종 개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11이 되었다. 이때 a 값을 구해라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들을 기본으로 해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합차 공식이 여기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한 번 더 합차 공식이 눈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겠죠. 한 번 더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답을 얻어냈죠. 자,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로 보면은 뭐 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펼쳐버리게 되면 항의 개수가 너무 늘어나요. 항의 개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 분배 법칙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공통지수 3을 묶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 안에서 이제 합차 공식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a-b의 세제곱이 이제 기본 공식이죠. 이 기본 공식 틀에 맞춰서 이제 쭉 써주게 되면 x6제곱 마이너스 3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어차피 1 세제곱하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여기 앞에 있는 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곱을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먼저 여기 안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많이 봤던 어떤 식의 형태가 이제 나오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x제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x 세제곱을 여기서 잠깐 대문자 a로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고 하죠. 치환한다고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지수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연산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월하게 가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결국은 1만 남아서 이렇게 답이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처럼 이제 항이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를 했더니 이런 형태의 다항식이 됐대요. 이때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다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덩어리로 묶을 겁니다. 두 덩어리로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과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으로 묶을 거예요. 일단 한번 모양을 써볼게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항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로 묶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상수항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수항은 여기서 한쪽이 4가 나오고 한쪽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각의 상수항을 확인해 보면은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한쪽은 2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두 상수항의 합의 형태를 보게 되면 1이고요. 여기도 두 상수항의 합의 형태를 보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이렇게 묶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묶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전개해 보면 그 답이 보이게 되는데 일단 이 다항식을 전개를 먼저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공통 부분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의 합을 같게 묶어서 전개를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공통 부분으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식의 덩어리를 a라는 하나의 문자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제 어떤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전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산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풀어주는데, 해서 이제 이 가로를 푸는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가로를 풀어서 전개를 최종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최종 형태를 얻어서 A하고 B를 이제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합차 공식에 연쇄 법칙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 문제죠. 지금 여기 있는 이 1번 문제가 합차 공식의 연쇄 법칙이 일어났던 이제 그러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합차 공식의 연쇄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연쇄 법칙을 이용할 거냐 했을 때 합과 차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합의 형태밖에 없죠. 그래서 차의 형태를 이제 능동적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앞에 3-2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2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실제로 이 식의 값은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곱하기 1 한번 해준다고 해서 이 식이 전체적으로 바뀌진 않죠. 그래서 3-2 곱하기 1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곱셈이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고요. 또 여기와 또 여기에 곱이 이렇게 될 거고, 4가 아니죠. 이제 8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와 여기에 곱이 8의 제곱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16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변형 공식을 바로바로 이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이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다 암기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값들이 필요한데, 자, 여기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곱의 형태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죠. 문제를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주어주고 있어요. 생뚱맞게 이제 세제곱을 주어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문제에서 세제곱을 이용해서 이때 이제 여기가 4라는 거죠. 그때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 xy는 아직은 뭔지 모르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4는 1에서 3xy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 xy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추가적으로 하나, 숨겨놓은 조건을 하나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자, 이 1번 문제를 이제 마무리 해주게 되면 1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 더하기 2. 자, 2번 같은 문제도 x 4제곱에 y 4제곱인데 이 4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를 빼준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은 이제 1번에서 구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x, y를 한꺼번에 묶음 처리해서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값도 구해놨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됐을 때 5제곱이 나와 있는데요. 이 5제곱은 어디서 유도가 되냐면은 자, 여기서 유도가 되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또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항에 공통인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써주고 x제곱과 y제곱이 공통인수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묶음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와 여기도 시계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 확인했을 때 먼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곱셈 공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abc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때 사실 여기 있는 항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값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이 1번식을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에 2번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힌트는 이제 여기 위에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가 1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1번과 연관된 다항식 값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분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통분을 해서 보게 되면 분수 통분하는 과정은 알죠? 공통분모 ABC, 그 다음에 여기는 BC, 여기는 CA, 그 다음에 여기는 AB. 이 값이 이제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는 값이 이제 이거고요. 2번. 그리고 이때 여기도 여기서 찾은 값이죠. 문제로 돌아와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다항식의 덩어리들이 이제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로 연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을 해야 되겠죠. 나눗셈인데 단항식 또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이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x 제곱 y 5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단항식, 항이 하나죠. 이렇게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역수 형태로 계산을 해서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의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나눗셈, 지금 이거를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나눗셈하고 어떤 식의 구조를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30을 이제 7로 나눈다고 했을 때 30 안에 7이 이제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4라고 써주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30에서 28을 뺄셈을 하는 연산을 하게 돼서 나머지 2 해서 이 뺄셈의 결과를 내리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눗셈을 당하는, 그러니까 나눠지는 다항식을 먼저 쓸 건데, x 1차항이 비어 있죠. 그러면은 마치 이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쓰는 것처럼 1차항의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플러스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다항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써요. 원리는 이제 이 뺄셈 연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뺄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다항식이다 보니까 이 항의 높은 차수를 없애는 식으로 이제 여기에 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2x 세제곱이 와서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해줘서 없애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2x 세제곱이 오려면 여기에 뭘 써야 될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28 들어왔죠. 이 28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 7하고 4가 이렇게 곱해진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언가와 여기 있는 다항식이 곱해져서 이러한 식의 형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x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2x에다가 여기 있는 항들을 곱해서 그 결과를 쭉 써줄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들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은 뺄셈 연산이죠. 여기에 이제 빼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소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0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에서 2x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오고요.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x제곱을 없애주는데 똑같은 항의 형태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의 곱셈의 결과를 이쪽에다가 써주게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위에 이제 이 플러스 5는 그냥 그대로 내려 써서 이렇게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뺄셈 연산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거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눗셈을 멈추게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무언가를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5분의 가 아니라 x분의 5를 써주게 되는데, 자, 얘처럼 이제 분모로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가 아니라 이제 앞 챕터에서 다항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식이죠. 근데 여기에 결과가 이제 1차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더 낮아졌어요. 나누는 다항식보다 더 낮은 차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눗셈을 멈추고 이 나온 다항식을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결과를 이제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몫을 쓰세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라고 하는 다항식이 몫이고, 나머지를 쓰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이렇게 다항식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형태를 이제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형태를 이제 검산식, 나눗셈 검산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제 몫은 이제 쿼션트의 약자고요. 영어로 몫이에요. 그 다음에 리메인더, 영어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 대문자 앞 글자 따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A는 B가 Q에 있고 그리고 R이 더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때 다항식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2차식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차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는 1차 곱하기 1차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항은 나누는 다항식보다,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 연습을 한번 해보면, A가 만약에 이제 3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3차래요. 그때 여기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B 곱하기 Q가 3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수가 이제 여기가 1차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R은 2차식보다 낮은 차수다. 그럼 꼭 1차식이냐?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해서 꼭 1차식은 아닙니다. 1차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차수가 더 낮은 상수항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4차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4차예요. 그때 여기가 2차식이면 차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최고차가 2차여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차식보다 낮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조립제법은 영국의 어떤 수학자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식인데,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가 좀 함정입니다. 그럼 이 1차식이 아니라 뭐 2차식으로 나눌 때, 방금 위에서는 뭐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조립제법은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때 이 조립제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각 항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빠릅니다. 나름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개수만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만 써서 여기서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크게 하나, 선을 하나 구획을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 쓸 건데, 어떤 숫자를 쓸 거냐면 나누는 다항식을,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0이 되려면 x에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써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이 숫자는 그냥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대로 내렸으면은 2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쓸 건데,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앞에 있는 수와 여기 앞전에 내려온 수의 곱의 결과를 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4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는 여기 있는 수와 덧셈의 결과를 씁니다. 기호로 쓸게요. 곱하기, 여기는 더하기.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는 곱하기죠. 그래서 6. 그다음 이렇게 내렸을 때는 더하기고요. 마이너스 2. 한 번 더. 여기 있는 얘가 아니죠. 여기 있는 얘와 곱하기. 그래서 얘하고 얘 더하기.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수를 이렇게 딱 끊어서 쓴 다음에 지금 이러한 식의 연산의 과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 식을 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개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3차죠.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몫은 2차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2차 항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라고 보게 되면 연산의 속도가 이제 훨씬 빠른 거를 이제 체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립제법의 단점이 뭐냐면은 중간에 숫자 하나 틀려버리면 이제 다 틀리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조립제법이 갖는 단점이 또 있는데, 첫 번째, 반드시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꼴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뭐 이런 나눗셈에서는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시다시피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항의 개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은 개수들만 쓴다 그랬죠. 그럼 1, 2차 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0 이런 식으로 자리를 없는 자리를 넘기면 안 되고요. 0이라고 쓰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2 쓰고 1, 2, 2, 4, 6, 12, 1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여기가 목, 여기가 나머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이 비어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개수를 0으로 쓰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다항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연산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개수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누는 다항식의 형태를 보면 반드시 이런 꼴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죠. 여기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나 했을 때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굳이 쓰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고, 지금 현재 이 조립제법을 검산식으로 한번 복원을 해보고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다항식을,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까 조립제법은 반드시 이런 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썼다는 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 몫이 이렇게 나온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항식으로 나누기를 원했던 거지 이걸로 나누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양의 꼴 변환을 살짝 시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곱하기 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곱하기 2를 얘만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같이 이 사이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식을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값은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어떤 값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곱하기 2는 앞으로 분배해주고 곱하기 2분의 1은 뒤로 분배해주게 된다면, 이러한 식의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죠. 이 다항식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여기가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항이 이제 나머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개수 변형을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건 검산식의 형태로 구현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6이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다항식 fx를 이번엔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fx를 이렇게 써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 fx 전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전개를 했다 칩시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전개를 했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x를 얻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직접 하라는 얘기죠. 2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이때 여기가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서 이게 r이라고 쓰지 않고 어떤 다항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rx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들을 이제 쭉 써야겠죠. 2, 15, 마이너스 4, 6. 나누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보게 되면 2분의 1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쓰고, 나머지 8, 이렇게. 이 조립제법을 검산식의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1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여기에 2분의 1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다는 거고요. 조립제법은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에 이런 꼴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몫이 2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검산식으로 한번 써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다항식에서 공통인수 2를 묶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그래서 2를 이렇게 묶어냅니다. 먼저. 그리고 여기서 묶어낸 이 2를 이제 앞쪽으로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이 부분이 몫인 거고 여기 있는 항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고요.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이고 겉넓이가 이렇고 그때 부피를 구하세요. 이때 한 모서리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일단 x로 잡고요. 그럼 뭐 정육면체니까 전부 다 x겠죠. 다음 여기는 y. 주어진 힌트를 보게 되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정육면체 여기 한번 적고 갈까?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는 4 곱하기 3에서 이거 12개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 그러니까 육면이라는 뜻이죠. 이게 면이 6개 있는 입체 도형이다 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당연히 6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x 더하기 12y가 60이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5다. 이런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겉넓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한 면의 넓이는 이제 x제곱이겠죠. 보여지는 이 면의 넓이는 x제곱이니까 6x제곱 더하기 6y제곱은 78인 거고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부피인데 지금 이 정육면체 부피는 x 곱하기 x 곱하기 x죠. 그 다음에 얘 부피는 y 곱하기 y 곱하기 y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유도하라는 건데, 자, 이러한 곱셈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때 주어진 조건 중에 이제 x, y의 값이 없기 때문에 얘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얘를 찾고요. 얘를 찾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겠죠. 주어져 있는 다항식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fx를 x-2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각각의 개수 a, b, c,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 내림차순 되어져 있는 식의 형태를 공통인수를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다항식인데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x-2죠. 그래서 x-2를 한번 묶어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의 과정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나누는 다항식의 값이 이제 이러한 형태라서 여기를 이제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2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조립제법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머지 값이 d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d는 이렇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은 여기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은 지금 서로 같은 식입니다. 이때 여기 안에 주어져 있는 중괄호 안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도 역시 두 개의 항에 공통인수를 묶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얘로 묶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 다항식에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연쇄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얘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즉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발생하죠. 여기 있는 C. 이 C가 바로 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C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은 여기 있는 다항식과 같은 다항식이에요. 이러한 원리로 여기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진행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원리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이 이제 이 다항식이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b가 발생하는데 걔가 얘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얘가 A, 여기 있는 애가 B, 여기 있는 게 C, 여기 있는 애가 D. 다음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가 갖는 그 의미를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항식을 굳이 왜 이런 다항식의 형태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A, B, C, D 이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항식을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F2나 혹은 뭐 F3이나 뭐 이런 값들을 평이하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F2.1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F2.1을 보세요. 여기 있는 X에다가 2.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2.1의 세제곱을 해야 되고 2.1의 제곱을 해야 되고 엄청 귀찮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에다가 한번 x에다 2.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의 값이 0.1의 세제곱, 0.1의 제곱, 0.1로 바뀌게 돼서 연산이 의외로 쉬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0.001이 되고 이거는 0.04가 되고 이건 0.6이 돼서 거꾸로 1.641 이런 식으로 의외로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연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산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이제 오차도 오류도 적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되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